사고적 수학이 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고적 수학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조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사고력이 있어요. 문제 결력을 기르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탐구 사고력, 고학년 지식이나 경시 지식,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습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구활동 사고력,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탐구하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교구나 퍼즐 같은 도구를 많이 씁니다. 교과 연계 사고력,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수학에 있는 내용을 사고력을 통해서 습득한다가 목표예요. 그 다음 유아 수학 사고력들이 많고요. 기타 사고력 많습니다. 저희 GTG는 몰입탐구 사고력 수학이에요. 저희 사고력 수학 설명하다 보면 다른 사고력도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GT 사고력 수학은 학생의 발달에 맞게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몰입과 탐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요.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저희는 몰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몰입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뇌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몰입이 뭐냐부터 좀 할게요. 몰입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 관련된 신경회로가 총동원돼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을 다 긁어 모아요. 뇌가. 그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고요. 몰입을 하면은 노력의 질이 달라져요. 양도 늘어요. 노력할 때 감정도 좋아져요. 이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전심전력을 다하는 효과가 있어요. 좋아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게 돼요. 침식을 잊고 몰입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한다, 아니면은 어떤 스포츠에 몰입한다 했을 때 숨어서도 하고 말려도 하고 자면서까지 화장실 가서도 24시간 내내 생각을 해요. 그냥 몰입 안 하고 10시간 공부한 거랑 몰입하고 10시간 공부한 거랑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몰입해서 하면 효과가 2배, 3배, 10배까지도 납니다. 몰입하면은 오래 매달리니까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몰입하면 재밌어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게임에 몰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 몰입하면 괴롭다고 해요? 재밌다고 해요?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가치관도 변하고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천재들한테 성공한 비결을 물었어요. 뉴턴, 내내 그 한 가지만 생각했으니까요. 머리가 좋아서란 말 안 해요.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다행히 신은 나에게 민감한 노새와 같은 끈기를 주셨다. 천재들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고 해요. 오래 생각했다. 이거는 노벨상 수상자들, 필즈상 수상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과 선배님 중에 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 몇 년만 일찍 이 업적을 했으면 필즈상을 허준희 교수보다 먼저 땄을 만큼 굉장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계세요. 마침 그분 딸이 저희 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즈상급의 업적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하셨나요? 여쭤봤어요. 마침 그분 남동생이 서울대 진자공학과 나왔고 IQ 154인가 그렇대요. 자기 남동생보다 안 똑똑하대. 남동생이랑 남편이랑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남편은 20년 동안 계속 한 문제만 한 거예요. 속사 대학원부터 증명할 때까지 너무너무 그 문제에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몰입했던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5학년 학생들이 올 초에 했던 거예요. 러시아어라는 퍼즐을 풀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기라는 사고력 주제예요. 문제 해결을 할 때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이 굉장히 강력한 전략이거든요. 그거를 러시아어라는 퍼즐을 이용해서 먼저 몰입도를 올려요. 그런 다음에 수학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퍼즐이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40번쯤 되면 어려워요. 이 파란색 퍼즐을 풀고 있거든요. 파란색이 전문가 단계예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전문가 단계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학생이 지금 너무너무 몰입한 게 보이세요? 제가 사진 찍는데 신경도 안 쓰고 이걸 해결하려고 막 몰입해서 있어요. 이 경우는 4학년 학생들이에요. 올 초에 찍은 건데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를 풀던 중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이 됐어요. 얘들이 막 몰입도가 올라온 거예요. 2주 동안 빌드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교시 내내 1시간 내내 풀다가 얘들아 이제 쉬는 시간 됐어 하니까 안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쉬면 2교시에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제가 애들 책을 다 걷었어요. 못 풀게 하려고. 그래서 교무실에 있는데 일반 학생 한 명이 와서 선생님 한번 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뭐 싸움이 났나 하고 급하게 왔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문제를 외워서 칠판에 문제를 그려놓고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고발하라고 하는 학생이 선생님 얘들이 쌤이 하지 말라는데 문제 풀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있던 학생이 야 문제 푸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인데도 안 쉬어요. 왜냐하면 몰입이 막 된 상태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몰입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칠판에서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학생 뭐 하고 있나 가보니까 요 필통에다가 문제를 그래가지고 문제를 필통에 그려서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들이 2주 동안 빌드업을 해왔더니 몰입도가 쫙 올라가서 쉬는 시간 쉬라고 하고 친구가 고발하는데도 문제를 풀고 있는
있는 거예요. 이게 몰입입니다. 또 다른 몰입 사례 한번 볼까요? 여기는 3학년 학생들이에요. 연산 볼링이라는 주제인데 2, 5, 9만 가지고 20개의 계산값을 만들어 보라. 4층 연산만 가지고 그런 퍼즐을 하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팀을 하는데 이 학생들 지금 몰입한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학년 학생들은 몰입이 되면은 잘 안 앉아. 이 두 학생이 서 있어요. 여학생도 서 있고요. 남학생은 서서 턱 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린 애들은 몰입하면 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뻗치는 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7세입니다. 7세 애들은 수업 시간 40분을 채 못 채워요.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1교시를 하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얘들이 집중력이 막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교구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델타 다면체란 거거든요. 이 델타 다면체가 어떤 거냐면은 합동이 정삼각형만 가지고 볼록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삼각형 4개로, 삼각형 6개로, 삼각형 8개로, 10개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 20개까지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보너스로 정오각형 12개로도 만들어 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모양이다 보여주고 만드는 퍼즐을 많이 했는데 안 보여줬어. 완성된 모습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 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몰입을 하더니 무섭게 몰입해서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요. 2교시 내내 했어요. 그래서 1시간 한 분 30분 가까이를 한 문제에 몰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밖에 집중 못하던 애들이 꼼짝도 안 하고 이걸 했어요. 쉬는 시간 쉬라는데 안 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만든 거예요. 정삼각형 4개로 만드는 정사면체. 요거는 쉽죠. 6개짜리, 8개짜리는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처음 볼 거예요. 얘들은 평생에 뭔지를 몰라요. 다 만들었어요. 정삼각형 20개, 여기 정 20면체거든요. 그리고 정 12면체까지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작품을 보여줘 하니까 이 표정을 보십시오. 자랑스럽게 아주 진지하죠. 7세들은 똑바로 표정을 하는 거였어요. 늘 이상하게 찍으면요. 저희 딸도 아들도 어릴 때는 꼭 찍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하던데 얘들 그렇게 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몰입의 효과입니다. 100분 이상을 이 7살짜리 애들이 하고요. 목적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잘 끼워지지도 않는데도 불평당하고 했어요. 어려워서 낑낑거리면서 어떻게 하는데 안 도와줘도 그냥 입으로만 어떻게 하면서 몰입해서 했어요. 드디어 성공하니까 너무너무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이 표정 보십시오. 이 성취감이야말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 도전할 때 끈기 있게 과제에 매달리는 그 과제 집중력의 근본 원동력이 돼요. 이거 수학을 좋아하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이 성취감입니다. 이때 뇌에서 도파민이 팍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강한 성취감, 그때 느껴지는 자신감, 그 자부심,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강렬하죠. 저희가 몰입 캠프를 겨울방학에 했어요. 여름방학도 했고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 때 2월 1일 캠프하고 다음 날이에요. 오늘 몰입 캠프 참여한 박땡땡 엄마예요. 아이가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한 문제는 2시간이나 고민을 했는데도 결국 다 못 풀었다고 말하는데 이 아이 왜 이렇게 상규되어서 신이 나 있는 건지. 몰입 캠프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학만 했어요. 중간에 밥 먹는 1시간 빼고. 그것도 어려운 걸 했어요. 오로지 수학만 했어요. 보통은 애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계속 종알종알 하는 거예요. 2시간이나 고민해서 못 풀었다는데 2시간 매달려서 실패했는데도 좋아서 신나서 쫑알거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렵다고 안 풀린다고 찡찡거렸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도 이런 자신이 신기하답니다. 또 다른 학생, 너무 재밌었고 모르는 문제를 생각하다 답을 찾았을 때 희열을 느끼고 신나서 저녁 먹는 동안 계속 쫑알쫑알 이야기하는데 변화된 모습에 울컥하더라고요. 몰입 캠프 신청할 때만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닐까. 땡땡이가 길게 수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의 잠재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학생이 못할 줄 아는 거예요. 늘 보던 모습은 조금만 어려우면 칭칭거리고 펼쳐치고 넘어가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어떻게 10시부터 6시까지 이 긴 시간을 수학만 할까 했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와서도 막 쫑알거리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울컥하신 거, 내가 우리 애를 못 믿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을 몰랐구나. 또 다른 학생, 엄마 2시간이 10분 20분 같이 금방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 문제만 풀고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풀다 보니 화장실 가는 걸 까먹고 점심시간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화장실도 까먹은 거예요. 오후 캠프하고 엄마 암호 해동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묻고 했는데 순간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풀리고 요 성취감 느낀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과제 집중력을 오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2시간이 훅훅 갔어요.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 문자 드립니다. 2시간도 훅훅 가는 거예요, 애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이번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영재학교, 서울영재학교 입학하고 한 달 반이 지난 친구예요.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리신 거예요. 분당 내 학군지에서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야무진 아이들 틈에서 없는 듯한 아이였어요. 초3 때까지 대형 수학학원에서 10개월 공부하다가 초3 11월에 서현동의 작은 학원 지땡으로 옮겨서 공부했어요. 올 1월이 영재고 들어가는 1월이에요. 영재고 들어가는 1월까지 다니신 거예요.
평범한 아이에게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안겨주시고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초3에 누가 사고력 하냐고. 다들 사고력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초4 때 사고력 수업 받으면서 흥미 폭발하여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대학부설 영재원 자소서로 활용했대요. 그래서 연구하고 산출물도 수월했대요. 이 친구가 서울영재고 합격했거든요. KMO 원성 따고. 자, 또 다른 학생입니다. KMO 시험 쳤던 이야기예요. 중2 때 KMO 한 개 틀려서 95점, 상위 1%, 뭐 아마 전국 1등일 거예요. 왜냐면 KMO는 70점대면은 금상이나 은상을 따거든요. 60점 정도나 55점 정도면 동상이고 그게 2차 본선 진출 컷이에요. KMO 1차에서 95점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점수예요. 우리 아들도 초등부터 꾸준히 댕긴 학원입니다.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몰입한 증거가 있죠. 이틀 만에 풀기도 해요. 한 문제를. 어머니가 이틀 만에 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보신 거예요. 밥 먹다가 이거 어떻게 생각났어? 막 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신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한 거를 어머니가 아실 정도인 거예요. 이게 몰입이 증거입니다. 몰입되니까 어머니 눈에도 띄는 거예요. 자, 이게 몰입의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몰입하면 첫째, 재밌습니다. 둘째,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니까 머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셋째, 성공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낑낑거리면 풀린다. 이 자신감이 있고 풀릴 때 그 엄청난 쾌감이 있는 걸 아니까 끈기 있게 매달려요. 이 과제집착력, 끈기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생깁니다. 자, 이게 진짜 머리가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 몰입이. 그냥 문제 유형 많이 암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몰입하게 하느냐? 아까 그 쉽게 포기하던 학생, 걱정하고 보냈던 학생이 끝나고 와서 막 조말조말 계속 재밌었던 이야기 2시간 동안 안 풀렸는데 재밌었다는 그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어머니가 울컥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느냐? 저희가 점진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몰입.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서서히 빌드업에서 올라가요. 아까 러시아어로 람퍼즈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전문가 단계 이렇게 천천히 빌드업 해가거든요. 그 단계에서 점점 성취감을 느껴요. 달랑말랑하게 계속 도전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레벨이 1레벨, 2레벨, 3레벨 점점 올라가서 저 위에 만렙까지 가잖아요. 그거 없이 맨날 1레벨만 하면 시시해서 안 한다고요. 너무 어려워도 포기하죠. 근데 할랑말랑하게 해서 점점 도전 레벨을 올리니까 애들이 몰입도가 올라가요.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도전시키거든요. 몰입해서 성공하니까 도파민이 팍 분비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점점 눈덩이처럼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교과 심화 문제집은 이게 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남들이 잘하는 애들 다 최상위 수학한다고 하고 A급 수학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팍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난이도를 3번 하긴 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쿵쿵 뛰니까요. 과속방 지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쾅 부딪혀요. 점진적으로 3분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게임도 우리가 보면 시시한 건데 그 하나 레벨 올라가고 뭐 보스 뭐 하나 잡는다고 시간도 투자하고 요즘 현질에서 돈도 막 투자하잖아요. 그게 어떤 심리냐면 자기가 공을 들이고 했던 거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우리 아이가 하는 문제가 작고 귀엽고 시시할 수 있죠. 어른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애는 저 엄청난 걸 하는데 요거를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 몰입하던 대상이 가장 소중해요. 거기서 성취감 느끼고 과제집착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내가 공들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꼭 전국 경시대 1등하고 서울대 의대 가고 해야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저만큼 올라가서 이거를 성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고 대단한 거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성장합니다. 기죽이실 필요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몰입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를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몰입이 안 돼요. 자, 점진적 몰입이 몰입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점진적 몰입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림 맞추기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름은 칼라 코드 이런 영어명, 국내에서 알록달록 첫 버전 뭐 몇 가지 명이 있는데요. 얘가 어떠냐면 이런 투명한 아크릴 위에 그림이 있는 판때기가 많아요. 그 판때기를 여기에 조립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요 그림 모양으로 조립해야 돼요. 처음에는 쉽습니다. 2장만 겹치면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여러 장을 겹쳐야 돼요.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는데 90단계 넘어가면 어른이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1학년, 2학년들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합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이게 영재교육원 기출문제인데요. 영재교육원 초3 기출문제, 초4 기출문제, 초5 기출문제인데 이거를 안 도와주는데 풉니다. 아까 그게 그림을 겹치는 거예요. 잘 관찰해서 돌려가면서 겹치거든요. 관찰하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아야 돼요. 다음 논리적으로 선후관계를 따져야 돼요. 이 모양이 되려면 어느 게 위에 오고 어느 게 밑에 갈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고 공간지각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를 결합해서 푸는 건데 그런 종류의 게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많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특히 요거는 5학년 영재교육 기출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어른들 중에도 이 문제 못 푸는 분이 많고 고3들 중에도 못 푸는 사람 꽤 많습니다. 반도 못 풀 거예요. 그 정도 어려운데 우리 초1 애들이 이거를 합니다. 그것도 재밌다. 몰입한 표정을 보세요. 얘들이 몰입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이걸 풉니다. 제가 너무 기특해서 신기해서 찍었어요. 다음으로 몰입하는 방법 두 번째가 도전입니다. 헝가리가 천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요. 수학에서 에오디치라든지 폰 노이만이라든지 노벨상은 안 났지만 대단한 업적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시기에 노벨상 수상자만 6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어요. 요 20년에만 집중돼 있어요. 왜 그럴까? 유전자 풀이 안 바뀌었고 뭐 다른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왜 1920년에서 40년에 태어난 요 사람들 사이에만 천재가 유독 많을까?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 때문이란 거예요. 라줄러라는 사람이 쾌말이라는 잡지를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경시대가 있었어요. 요 두 개의 쾌말이라는 잡지랑 경시대회가 그 당시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한 인기였고 이거가 지적 자극이 돼서 애들이 끈기 있게 매달리는 힘이 길러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도전을 시켰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시시한 문제 말고 그거를 막 응모를 하고 경시대에 참가해서 하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노벨상을 6명이나 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헝가리 현상이라고 해서 교육학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교과수학이나 경시수학은요 보통 교사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학생은 그거를 연습해요. 처음에는 반복하고 두 번째는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응용해보고 그 다음엔 심화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익히는 방식이에요. 배우고 익히죠. 근데 사고력 수학은요 탐구 과제만 던져놔요. 호기심만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시킵니다. 요렇게 시키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희 사례를 들을게요. 아까 나왔던 그 7세 애들인데 얘들이 이게 신발 벗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서가지고 있어요. 어린 애들은 집중하면 서요. 한 문제를 40분 동안 푼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안 쉬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찍었어요.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어라는데 안 쉬는 거예요. 뭘 했냐면 1, 2, 3, 6, 7, 8 이 6개의 숫자로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를 하는데 가장 작게 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 얼마를 하더라고요. 아직 아니야. 세계신기록은 더 작아요. 이랬더니 막 도전하는 거예요. 세계신기록 깨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려도 쉬어라고 했는데 안 쉬고 했어요. 얘들이 40분 걸렸어요. 40분 만에 그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신기록 이렇게 막 해줬죠. 이 아이들도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7살짜리 어린애들도 안 풀리는 문제인데 계속 실패하는데 세계신기록을 깨려고 몰입해서 해요. 이게 도전 과제가 있으니까 얘들이 그동안 빌드업 됐던 게 있죠. 사고력 수학에서 힘이 길러진 게 있으니까 40분을 한 문제에 매달립니다. 이거를 제가 가르쳐 줬으면 쉽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3분 걸리고 연습 문제 몇 개 내주고 세 자릿수 했으면 네 자릿수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분이면 다 풀 문제죠. 한데 재밌었을까요? 머리가 개발됐을까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과제 집중력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한 문제에 40분이 걸려도 스스로 이렇게 한 게 진짜 재미도 있고 머리도 좋아지고 이 관련 지식도 완전 자기 있게 됐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죠. 나는 잘할 수 있어. 어려움이 와도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죠. 더 한 거는 어려워도 쉽게 안 포기하는 끈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끈기 있게 매달리가 성공한 경험을 했고 성공할 때 그 강렬한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도전이다. 자, 그 다음엔 안정감이 몰입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틀릴까봐 남보다 뒤질까봐 두려워하면은 끈기 있게 매달릴 수가 없어요. 몰입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혼나는 게 들리니까. 대치동에 유명한 연산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 출신들이 우리 학원에 가끔 오거든요. 오면은 조금만 자기가 뒤처지면 못 견디고 막 울고 뛰쳐나가요. 많이 겪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남과 비교해서 빨리 다 맞고 나가면 1진, 그 다음 나가면 2진, 그 다음 나가면 3진 이렇게 상대 비교를 엄청 시키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학원이 상대 비교를 이용해서 애들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남하고 비교할 때 늦으면 너는 실패자야, 실패자야, 패배자야, 패배자야 이게 귀에 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몰입이 안 돼요. 이거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에디슨 씨 1000번째 실패인데 기분이 어때요? 하니까 에디슨이 기자인 건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실패한 게 아니고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았어요.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합니다. 과학자는 실패가 아니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맞죠? 실험이라고 해요.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몇 년이 걸렸겠고 여러 가지 실패를 했겠죠. 진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만큼 많이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실패라고 인식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이 문화가 중요합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고 실험한 거야. 누구보다 빠르고 늦고 이거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학원에 처음 온 애들 보면은
빨리 끝내면 나 1등 했어요 꼭 자랑하는 애 있고요. 늦으면은 짜증내면서 헛들리는 애 있어요. 그 전까지 멀쩡하게 하다가 누가 성공만 하면 짜증내고 포기해요. 막 책상 두들기고 돌아다니고 뭐 성질내고 그래요. 이게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그 멘탈을 만드는 게 안정감입니다. 틀려도 괜찮아. 그 다음에 자율성이 중요해요. 게임을 볼게요. 게임이 어떤 걸 배워요. 게임 기술이나 뭐나. 그 다음에 연습을 해요. 막 게임 하잖아요. 그럼 기술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든 보스 몹을 잡든 그래요. 배워오고 훈련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학습이거든요. 완전 본질이 같아요. 그러면 게임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학습을 좋아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막 뭐 하다가 이 약초 저 약초 먹어봤는데 어떤 약초를 먹으면 쓰고 그런데 배가 아픈 게 없어졌어. 나중에 배가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 약초 먹으면 되더라. 이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인간은 그때 성취감을 느끼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학습이란 게 안 일어났으니까 현재와 같은 인류의 이 거대한 지식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학습이 생존과 번영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학습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이인 거죠. 학습의 짝퉁이 게임인데 게임은 재밌다고 하는데 왜 원조인 공부는 재미없다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따라해서 그래요. 만약에 게임도요. 여러분이 딱 옆에 붙어서 자 오늘은 제3과 지도 보는 법이야.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돼. 4과 마우스 사용법이야. 마우스 이렇게 해야 돼. 일일이 가르쳐 준다고 쳐요. 그 다음에 옆에 딱 붙어서 야 이거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쳐요. 야 너 이만큼 해서 옆집에는 게임 7레벨까지 간대. 너 5레벨이 뭐야. 시키는 대로 딱딱 해. 내가 몇 번 가르쳐 줬니. 만약에 이렇게 시키면 그 재밌던 게임 애들 안 할걸요. 게임이 재밌는 것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뭔가 해결하고 성취하고 레벨이 올라가고 그 맛이에요. 그거 없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했으면 재미없었을 겁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재밌습니다. 주도적으로 탐구해야지 재밌어요. 시키는 대로 암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몰입의 조건들입니다. 점진적 몰입, 자율성, 도전, 안정감. 저희가 자율성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정답면체라는 거를 탐구했어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축구공이 준정답면체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공을 요 도형으로 했을까? 직접 만들어서 굴려본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벌써 이미 몇 개를 굴렸어요. 자, 이건 축구공이 아닌 다른 도형을 지금 굴리는 중이에요. 찍었죠. 그랬더니 축구공보다 더 멀리 굴러갔어요. 축구공보다 더 잘 구는 다면체는 없을까를 한번 탐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해요. 어떨 때 안 구는지를 보니까 각이 이렇게 뾰족하면은 거기가 덜컥덜컥거려서 안 돼요. 그래서 두 면 사이에 각 이면각이라고 하거든요. 꼭지점이 너무 뾰족하면 덜컹거려서 안 돼요. 꼭지각. 작은 면과 큰 면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너무 커서 큰 면이 갈 때 철퍼덕하면 안 되더라고요. 면의 면적의 비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를 그냥 가르쳐 줬으면 하나도 재미없었을 거예요. 탐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니까 막 계속 이런 걸 찾아내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을 하면 뭐가 좋아요? 자, 테니스를 비교할게요. 테니스를 잘하려면 기술 훈련 해야죠. 좋은 코치님한테 잘 배우고 훈련도 많이 하고 훈련 습관도 들이고 여러 가지를 해야죠. 그래서 포핸드 하는 법, 백핸드 하는 법, 발리하는 법, 서브 넣는 법, 푸트워크 하는 법, 뭐 배울 거 많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느 정도는 늘지만 한계가 있어요. 더 잘하려면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돼요. 순발력 전문 운동 따로 하고 민첩성 전문 운동 따로 하고 지구력 운동 따로 근력 운동 따로 연속 운동 따로 다 따로 해야 돼요. 물론 실전 게임 하다 보면 늘어요. 가만히 있고 숨만 쉬는 사람보다는 테니스 치다 보면 느는데 한계가 있죠. 기초 체력 운동을 전문적으로 따로 하면 더 빨리 늘죠. 요게 사고력입니다. 요게 사고력. 사고력 프로그램들이 요거예요. 요거는 교과 수학이죠.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근데요. 사고력 수학을 요까지는 많이 하세요. 지식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해서 기초 체력 기능 가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테니스 잘하려면 더 중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마음. 혼 안 날리고 테니스 하는 사람이 있고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이기겠어요? 끝까지 훈련하고 연습하는 태도. 그냥 혼 안 날려고 코치님 눈 부릅뜨고 있을 때만 테니스 하는 게 아니고 보다는 안 보던 최선을 다하는 이런 태도. 이런 정서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특히 어릴수록. 수학을 예를 들게요. 많이 아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끝까지 매달리는 태도가 있으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잘할 수 있다. 능력이 늘고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잘할 수 있어요.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많이 하면 능력도 늘고 능력이 느니까 지식도 축축 흡수하죠. 그래서 어릴수록 테니스를 잘하게 하려면
막 혼내가면서 테니스 시켜서 혼 안 날려고 테니스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가 너무 재밌어서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막 말려도 할 정도로 틈만 나면 테니스하고 테니스 안 칠 때도 머리에서 생각하고 자면서까지 테니스 꿈을 꾸고 그러면 테니스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포핸드 잘 안 되냐 하면서 비디오 보면서 연구하고 또 나갈 수 있으면 코트 나가서 코치님하고 연습하고 못 이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 잘하게 하려면 수학 멘탈을 기르자. 이게 저희가 몰입하고 탐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좀 멋있게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게 하고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감사합니다.